꼭 가져와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데코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맨날 우려먹고 있어요. 이거라도 놔야지. 그리고 또 다른 아는 분이 그려준 건데 직접 그려준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그림. 오늘 유튜브 영상의 주제는 바로 한국 교육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제가 또 교육에 대해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저기 밖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한국 교육이 잘못된 이유를 5개의 이유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문제 풀면 어떻게 돼 있죠? 이중 옳은 것은 1, 2, 3, 4, 5.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럼 그게 답이다, 아니다 딱 나오죠. 그거를 오지선다라고 하지 않나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근데 모든 것에 그렇게 답이 딱 나눠져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답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 생각 원래 갖고 있었다가 캐나다의 교육에 대해서 듣고 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중학생 때까지는 오지선다가 없대요. 그때는 논술형이나 서술형, 아니면 보통은 그냥 주관식이라든지 그냥 자기 짧게 자기 생각 쓰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 뭔가 답을 정해놓고 그걸 고르는 걸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있긴 하지만 오지선다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오지선다만 맨날 풀었는데, 수능은 오지선다로 가득 차 있는 시험인데 굉장히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게 해준 그런 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너의 생각은 어때?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 어떤 답을 맞추느냐보다 내 생각이 뭔지가 살아가면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내가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오지선다처럼 딱 5개를 여러분에게 주고 이 중에 골라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를 고른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완전히 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서 답에 가까운 것과 아닌 거 이런 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왜 말을 안 듣니? 이상한 소리를 하니? 헛소리 하지 마라. 그냥 잘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게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좀 유익하게 읽었던 책 중에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에게 동의가 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뭔가 창조를 하고 나만의 길을 만들고 나만의 뭔가 생산물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것을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할 때도 많고 나만의 어떤 주관? 이런 게 중요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을 나도 동의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2번째,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너무 오랜 시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는 나라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일본이나 중국 요 정도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것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왜 그게 이상한 거냐면요,
공부는 인생의 일부예요. 인생에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는 뭐 가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취미생활,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뭐 내 남자친구와 사귀는 거, 뭐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재능을 알아내는 거, 그리고 그냥 노는 거, 게으르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책을 읽는 거, 음악을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는 다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공부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아침 9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는 거는 그냥 온 하루를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공부 하나에만 매진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선지국 사람들은 왜? 그럼 언제 가족들과 놀아? 언제 자기 취미생활해? 왜 그렇게 학교에서 오래 끝나? 늦게 끝나? 제가 자꾸 캐나다랑 이제 비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 머리에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깨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3시에 끝나요, 수업이. 그러니까 3시부터 저녁 반까지는 자유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은 솔직히 3시까지만 해도 반 이상의 시간을 쓴 건데, 그 이후의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번째. 이런 거 정말 제가 진심 어리게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느끼시죠? 3번째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딱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한 이후에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와, 난 여태까지 한국 교육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이렇게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취직을 할 때는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뭐 능력이 있고 그 회사의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뽑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사업을 하는 곳으로 그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부터 내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생산해내야 되고 창조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뭐지?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완전 쓸모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50만 원이란 돈을 벌어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로 벌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술이나 어떤 실속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만들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문과였고 한국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수능에서도 그래도 잘 보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나마 다행히 영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좋아해서 그걸로 좀 쓸 수 있는 게 있었지, 정말 실속이 없구나. 기술 하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게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그 기술이 생기는 건 또 아니거든요. 회사를 다니다가 한 5년, 6년, 10년 다니다가 나왔을 때 이 상태라고 생각해봐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과 교육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에는 교육의 피해자가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잠재력이 너무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교육이 꽃피워주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20몇 살 돼도 뭐 30살 돼도 내가 기술이 하나가 확실하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솔직히 수능 점수 하나 오른다고, 수능 등급 하나 오른다고 능력이 키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다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냥 문제를 더 꼼꼼하게 풀고 문제를 더 잘 맞추게 될 뿐이죠. 저는
네, 제 모든 열정을 담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경쟁하는 교육이라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배울 때 보통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나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그럼 그림 학원에 가요. 아니면 뭐 그림을 독학을 한다든지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 실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나는 새로운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싶다 하면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 같은 거는 내가 이 수능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게 돼서 뭔가 나중에 써먹어야지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1등급 돼서 2등급 돼서 빨리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1등급 되면 누군가는 2등급 돼요. 내가 2등급 되면 누군가는 3등급이 되고요. 이거는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 더 위에 올라갈 것인가 라는 걸 가르기 위한 공부지 내가 진짜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5번째,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요. 개성을 살리지를 않아요. 뭐냐면 나는 나다워야 되고 너는 너답고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각자의 개성을 살려야 되고, 만약에 내가 되게 막 머리를 막 엄청 특이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막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그래서 맨날 머리가 막 바뀌고 그래도 그거는 이 사람의 개성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자신한테 좋은 배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게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접 뛰면서 배우는 게 더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딴 데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도 다 다른 건데 왜 다 같은 공간에 앉아서 계속 선생님이 일방향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풀이 방식? 이런 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왜 같은 방식의 교육을 해야 될까? 이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려면 되게 끝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이런 문제로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또 2탄으로 찾아뵐 수도 있겠어요.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아무튼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또 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 이제 밑에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